오호. 일단 여기까지 딱 하는 거 맞네. 일단 볼게. 자,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들었으니까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겁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뭐를요? 미지수가 두 개가 뭔지 1차 방정식이 뭔지를 끊어서 생각해야 돼. 맞아요? 두 개 정도가 합쳐진 거잖아.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는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건 뭔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죠. 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참고에서 결정되는 등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x 플러스 4는 8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겨나온 걸 미지수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있어. ax 플러스 4는 8인데 x가 1이 해래. 근데 a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이때 문제 앞에 뭐로 되어 있냐면 단 a는 상수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상수도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걸 풀이하시오 할 때 x가 1이 x가 4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왜 너는 미지수고 너는 왜 상수야? 자, 여기 표현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게. 자, 미지수라는 건 잘 봐봐. 내가 이 친구를 전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풀이하시오라는 건 이걸 뭐로 만들라는 거야? 풀이하시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등식을 참으로 만드세요. 이게 생각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참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x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4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데 참이 되려면 4여야 돼.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좀 얘기가 달라. 왜요? 이미 뭘 줬어? 해를 줬지. 그러면은 이 a라는 거는 상수인데 얘가 이렇게 살짝 원래 숫자가 있는 거야. 숫자가 있는데 슥 가려놓은 거야. 그리고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요건 달라. 여기는 1도 된다 그랬어. 1 넣으면 뭐야? 거짓. 2 넣으면 거짓. 3 넣으면 거짓. 4 넣으면 참이에요. 이거고 얘는 이미 숫자가 뭘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요 A 뒤에 숫자가 있는데 A를 슥 가려놓은 거야. 그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 둘은 어때요? 같아 보이지만 달라. 이런 건 뭐라고 부르죠? 상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미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달라. 문제에서 A, B는 상수이다 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가려놨어. 이런 의미고 미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숫자를 결정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둘이 완전 달라요.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거야.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 때문에 설명한 거야. 예를 들면 2x 플러스 4y는 16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x, y가 미지수라는 건데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기만 하면 x, y는 다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y가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얼마야? 4. 넘기면 2x가 얼마면 돼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6이죠. 근데 y가 2면요? x가 4면 돼요? 맞아요? y가 만약에 3이라면 x는 2면 되죠. 근데 꼭 이거만 되는 것도 아니야. y가 2분의 1이야. 그럼 x는 얼마예요? 7. 맞아요? 그럼 이런 거 분수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이 가능하겠죠? 이게 다 뭐야?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야. 상수랑은 달라. 상수는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야.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어. 걔를 가려놓고 얼마게 물어보는 거고 미지수라는 거는 얘랑 같게 만들기만 하면 네가 다 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는 한 개야 두 개야 겁나 많아? 겁나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 안에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두 개를 다 표현해줘야 참거짓이 결정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 두 개의 한 쌍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한 쌍이 해인데 매번 x는 6, y는 1 했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해를 x를 먼저 뭐라고요? x를 먼저 쓰고 그 다음 y를 쓰기로 순서를 결정한 거야. 순서 결정된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야? 순서쌍이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x는 얼마고? 6이고 y는 얼마였다? 1. 그럼 이렇게 쓴 게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예요. 되게 많아. 이 전체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말하는데? 무수히 많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온다? 순서쌍의 형태로 나온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했나? 그럼 사실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풀이하시오라는 게 해를 다 구하는 게 원래 풀이하시오잖아. 근데 해가 너무 많지? 그럼 여기 다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구하게 될 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어도 될까요 이거? 이 해가 원래 엄청 많은 거지. 원래 엄청 많은데 내가 여기다 어떤 표현을 하나만 써줄게. 얘를 만족하는 x, y가 자연수래. 자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은 원래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다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뭐만 생각하래? 자연수만 생각하라는 거야. 이러면 해가 몇 개만 딱 결정돼요. 해볼게. 자 별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근데 이거 하나만 팁을 줄게요. 꿀팁이야 꿀팁. 팁이야. 잘 들어. 이런 거 문제 풀 때 있잖아. 기본적으로 얘 동류항이 있죠. 얘도 뭐로 나눠져? 일단은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누세요. 먼저 개수를 정리하세요. 이게 1번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y는 8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제 두 개수들 중에서 x, y 개수들 중에서 누가 더 개수가 커? y가 크지? 그러면은 개수가 큰 문자부터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훨씬 문제가 깔끔해. 왜냐면 얘부터 숫자 넣잖아? x 1 넣어볼래? 그럼 얘가 7 되지? 얘가 7 돼야 되는 거지. 얘가 1이면. 맞아요? 근데 y가 자연수잖아. 2y가 7일 수가 있어?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넣으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가 큰 것부터 넣을 거야. y에다가 1부터 집어넣자. 그럼 x가 얼마야? 6. y에다가 2 집어넣자. x 얼마인가요? 4. 2 집어넣으면 4죠? 맞아요?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x는 얼마입니까? 2고 y 4 집어넣으면 x가 얼마입니까? 여기부터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패스. 그럼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고 얘가 순서쌍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6,1, 4,2, 2,3까지만 쓰시면 해를 다 구한 거다. 이해했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옆에 A 단계를 좀 풀어볼 건데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인 처방식 있죠?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620까지. 잠깐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일단 포인트 한번 잡아줄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은 등식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호가 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버려요. 등호가 없으니까. 자, 이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까? 자, 헷갈리면 한쪽으로 다 몰아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O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그 꼴이 나오죠. 미지수 두 개고 1차항이고 맞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거 몇 차야?
이거 2차야. 자, 얘들아, 차수라는 게 뭐였냐면,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잖아. 그럼 우리가 미지수 두 개를 보겠다는 얘기는 문자를 x, y 둘 다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문자고 이것도 문자가 곱해져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몇 차로 보셔야 돼? 2차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틀린 거예요. 2차 방정식이야. 써보세요 이유를. 2차 방정식이라 틀렸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분모에 있으면 이게 1차, 2차다 아니다. 아니야. 자, 여기 분모의 식이 있잖아요. 이 분모에 식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유리식. 우리 분수를 유리수라고 부르잖아. 맞아요? 그리고 유리식이라고 부르거든. 유리식은 1차, 2차, 3차가 아니야. 2차, 3차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런 거 1차, 2차, 3차 식은 뭐라고 부르냐? 다항식. 그래서 유리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탈락. 자, 이 친구는 미지수가 두 개 맞습니까? 그리고 1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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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않죠? 그럼 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얘들아 웬만하면은 한쪽부터 넘겨서 그 다음 확인해. 이렇게 하면 실수는 하지 않아. 보통 틀리신 분들이 모델을 풀리냐면 정리 안 하고 풀고 머리로 풀다가 틀리거든요. 맞아요. 시집고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줄이 날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넘기면?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x는 0이거나 x는 0밖에 안 남아서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남아요. 미지수가 한 개라서 넌 탈락. 그래서 답은 뭐입니까? 두 개. 그 두 개도 니은 미음으로 맞췄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선생님 그럼 틀린 문제는 나중에 붙여보는 거예요. 고쳐서 오늘 클리닉 시간에 고치는 거예요. 클리닉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고쳐서 꼭 세모로 바꾸세요. 알죠? 그래서 선생님 계실 테니까 고친 다음에 채점해 주시면 한번 고쳐주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듣고 클리닉 때 고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웬만하면 클리닉 시간에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 웬만하면 사실 그게 맞지.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선생님 있는 데서 고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어떤 애는 그거를 이제 깨달아 버렸어.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깨달아 버렸어. 선생님과 하는 게 훨씬 편하구만. 그러더니 집을 안 가. 갑자기 계속 너 왜 아직도 세? 조교쌤이랑 같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갈 건데? 다 가면? 네. 우리 예전에 수진이랑 예빈이가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좋긴 한데 너무 늦게 가면 걱정하실까봐. 저희 최대 기록 1시간 45분 남았어요. 진짜 오래 하긴 했죠. 근데 그때 숙제를 다 하고 갔던 게 내가 봤을 때는 백석장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게 언제 안 가거든요. 자! 그럼 펜트. 저희 오늘 얘는 지금 이거 먼저 하고요. 시간 남은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럼요. 오늘 딱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조금. 각 전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한 장이 3페이지. 아니 그거 관련된 문제가 숙제 나와야죠. 뒤에. 자, 먼저 목차부터 설명할게요.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부터 아셔야 돼.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했을 때 1학기와 2학기는 갈려요. 위에를 대수 파트, 밑에를 기하 파트, 기하 앤드 통계 파트라고 부르는데, 자, 대수 파트라는 거는 별거 아니야. 수체계, 방정식, 부등식,
등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다루는 걸 대수 파트라고 합니다. 숫자를 대하는 파트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기하랑 통계는 두 가지일 텐데 기하를 간단한 용어로 도형이라고 부르고요. 통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대표값이나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뭐 평균 아는 표현? 들어본 표현인데 평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 야 네가 반장 될 확률은 0%야 라고 말하는 게 다 확률이죠. 그 다음에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통계는 뭐냐면 통계 수치상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죠. 통계 수치상 찬성하는 비율이 50.2%를 넘어갔습니다. 아나운서 멘트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경우의 수랑 확률은 사실 연결되어 있고 통계랑 평균 이런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요즘 라인인데 자 1학년 2학기에서는 메인이라고 한다면 합동입니다. 합동. 굳이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계에서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도수포다형이에요. 도수분포표. 이거가 이제 1학년 2학기 메인이고 2학년 1학기의 메인은 닮음입니다. 그리고 확률이에요. 3학년 2학기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삼각비 다 중요하죠. 삼각비와 원 두 개가 될 거고 여기도 통계 통계라는 걸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시면은 1학년 2학기 2학년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대충 다 아실 테니까 2학년 2학기 다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남은 거잖아. 이거는 하나는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울 거냐면 우리가 유리수까지 배웠죠. 유리수에서 이제 실수라는 걸로 확장을 할 거고요. 수체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걸 배울 거예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중학교 엔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쭉 간다고 치면 자, 이 중학교 때께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학교 걸 기반으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가 흔들리면 이 전기에 흔들리면 이 뒤는 안 돼. 불가능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기하 도형은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도형 외에는 안 배워. 새로 배우는 도형이 아예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도형들은 여기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신다면 이 파트를 우습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내용 좀 확인해볼까? 자 기본 도형 안에는 자 기본 도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한데 이 교육 과정을 짠 사람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게. 절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니들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치고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점하고 선하고 면부터 알려줄게. 아, 선생님 우리 지금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배웠지만 새로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기본부터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위치항에는 뭐냐면 점하고 선의 관계, 점하고 면의 관계, 선하고 면의 관계, 선하고 선의 관계, 면과 면의 관계를 그들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작도랑 합동인데 사실은 작도를 배우는 이유는 합동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합동을 이해하려면 작도가 필요하거든. 근데 작도를 하는 김에 아예 기초부터 하는 겁니다. 선분 옮기고 각 옮겨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을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부터 하나씩 할 거라는 거. 자, 작도는 미리 선빵 알려줄게. 아마 그 전에 유인의 전에 원장님께서 그 작도를 건너뛰신 이유는 작도는 전부 암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건너뛰는 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한 번은 보여줄 건 되게 싫어. 한 번은 보여줄 거. 작도 그리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열심히 이거. 근데 숙제 나갔어. 이거요? 우리 숙제로 나왔던 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하고 있는데 눈물 나죠? 기억나지 이거? 아련한 추억.
마련하지 않나? 이거 애들 숙제 밀려서 2배씩 나와. 맞아요. 애들 안 해와가지고 2배씩 나갔던 그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할 건데 설명을 드릴 거야, 요나. 우리가 이것처럼 이때는 우리가 개념 처음 나갈 때 이걸 하는데 그것처럼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이거는 좀 시간 많이 잡고 해야 돼서 개념 설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 다 해줄 거야. 다 해주는데 손으로 컴퍼스로 그리거나 그러는 시간은 수업 시간에 힘들어. 숙제로 나갈 수는 있어. 알겠죠? 그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알려준 숙제 전부. 자, 각도까지 하고 나시면 되고, 자, 보통 다각형이나 원가부채꼴에서 중간고사가 끊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끊겨요. 다각형에서 많이 끊어. 원가부채꼴을 기말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뽑아놨는데 여기까지는 프린트에서 진행할 거예요. RPM을. 오케이? VIP. 이게 RPM이에요. 이제 RPM 하고 나서 근데 왜 우리가 지금 8월달 한 달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9월달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대비 아니죠. 이거는 복습이죠. 복습 쭉 하는 건데 시험 대비는 9월부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8월달 동안에 이걸 2학년으로 나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2학년으로 나갈 거고 요 파트는 세이브 그리고 중간 끝나면 요걸로 다시 복습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시험 대비 다시 들어가. 이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시험 빨리 와요. 엄청 빨리 와. 중간 끝나고 얼마나 기말? 그러니까 10월 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초니까 8주. 2월 초에. 네. 그러니까 8주밖에 안 돼요. 시험 대비 기간이. 그러면은 2달밖에 안 되는 거잖아. 한 며칠 쉬고 바로 시험. 바로 시험 대비 해야 돼. 자, 상황이 있나요? 어떻게 구조로 나가는지 알겠지? 그래서 요 프린트로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그지? 여기서까지 나중에 이거 복사해 줄게. 복사해 줄 건데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스탑! 프린트 스탑! 해놓고 일품으로 다시 시험 대비를 한다. 그리고 학원 대비 교재에 나갈 거라서 그것도 풀. 그럼 몇 번을 보는 거니 우리? 이런 얘기. 라이트 센, 요놈, 일품. 네.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까지 가는 거죠. 지겹게 보겠죠. 얘들아 이 정도로 보잖아. 그러면은 저기 초등학교 3학년 애한테 가르쳐줘도 어느 정도 풀어. 5번을 풀자. 그래서 점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자, 선생님이 여러 번 돌려주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 문제집을 풀거나 숙제를 할 때 성의 있게 해오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에요. 숙제를 성의껏 하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예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제일 기본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숙제를 잘한다가 1번이야. 그리고 사실 중학교는 그것만 잘해도 100점이 나와요. 정말 그것만 잘해도 돼.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거는 좀 부족해. 집에서 복습도 하고 해야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다. 최악. 자, 가요. 기본 도형입니다. 자,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도형을 몰라. 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1번 점입니다.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3요소예요. 도형에 이전에는 도형의 기본 3요소라고 불렀는데 얘가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점, 선, 면인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 있어요. 점은 크기가 없어. 뭔 소리냐면 유나가요 매직으로 점을 이만큼 찍었어요. 크게 점 찍은 거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빈이가 이거 유나의 노트예요. 이거는 예빈이의 노트야. 예빈이는 글씨 좀 작게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얘랑 위치가 같다면 같은 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같은 점이에요. 왜요? 자, 얘가 위치가 얘의 위치하고 얘의 위치가 같다면 이 두 점은 같은 거예요. 왜?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이해했어요? 점은 크기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크기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잖아. 맨 처음에는 점이 몇 개밖에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요. 맞아요? 그러면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다 보면 마치 우리 눈에 뭐로 보여? 선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얘들 봐봐라. 요 안에는 점이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100개 있어, 1000개 있어? 몰라요. 몰라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개수를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여기는요, 여기도 무수히 많아요. 여기는요, 무수히 많아요. 여기는요, 무수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수히 많아요. 알겠죠?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면이라는 건 뭔데요? 면이라는 건 선을 오늘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계속 그려요. 계속 그려요. 계속 그리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면이 생겨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자, 이 면하고 이 면이 만나잖아요. 오케이? 그럼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공통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이 면이라는 것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면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으니까 서로 겹치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는 너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으니까 공통인 선이다. 그래서 교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교선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면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이거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요.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 세 3요소를 점선면이라고 부른다면서. 자, 그럼 이제 평면도형이라는 거하고 입체도형이라는 걸 좀 알려줄게요. 입체도형.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좀 깔끔해. 평면도형은 도형의 모든 요소가 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도형. 뭔 소리냐면, 자, 각이 됐건 선분이 됐건 뭐 점이 됐건 이 모든 요소가 이 평면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른다고? 평면도형.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면은 이 평면 위에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면은 옆에 있는 면은 이렇게 생긴 평면 위에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요소는, 여기에 있는 요소는 이 파란색 평면 위에 있지 않죠. 그럼 이 도형이 위에 있는 모든 요소가 한 평면 위에 있지 못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체도형이라는 건 도형의 요소가 한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도형. 한 평면으로는 다 표시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평면으로 너를 다 표시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입체도형 그런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괜찮죠? 여기 다 솔직히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어떤 느낌이라고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지? 하고 설명해 주는 중입니다. 다 아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교점하고 교선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은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뭐라고? 얘가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너도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교선이라는 거는 뭐랑 뭐랑 만날 수밖에 없겠니? 교선이라는 건 면하고 면이 만나겠죠. 면하고 면이 만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 좀 신기하게 되게. 어떻게 표기하겠습니까? 공면이에요. 공면하고 이런 걸 공면이라고 해요. 공면. 휘어 있는 면. 넌 평면이죠. 빤빤한 면. 맞아요? 둘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선이 생길 거 아니야. 둘이 만나는 쪽이. 맞아요? 이렇게 생긴 공통으로 만나는 선이 생기죠. 얘를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선을 보고 있죠. 면과 면, 교선. 면과 면, 교선. 맞아요? 교선이 개 많아. 이렇게 눈만 돌리면 다 교선이야. 맞아요? 면과 면, 교선. 맞아요? 다 교선이더라고.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저것도 있긴 한데. 자, 이해했습니까? 저 실제로 만들었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직선의 종류예요. 직선의 종류야, 직선은. 지금 우리 뭐 하는 중이라고? 정상. 너희들은 도형을 모르잖아. 하고 지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형을 모르잖아. 이러고 설명해 주는 거야. 누가요?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은 도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설명하자. 이렇게 이런 마음 먹고 설명 중입니다. 자, 직선이 있어요. 선분이 있죠. 3번으로 볼까? 자, 얘랑 얘랑 어중간한 애가 하나 있어. 반직선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안 배우던 거예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약간 초등학교 때는 직선하고 선분을 약간 혼용해 쓰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직선을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거든. 이건 선분이지. 왜요? 끝이 있잖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직선이라는 건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게 직선이야. 알겠죠? 선분은 뭐예요? 양끝이 정해져 있는 거. 이걸 선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의 절반만 있는 애가 있겠죠. 그게 누구야? 반직선. 뭐야? 한쪽으로만 가는 직선.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봐봐요. 자, 보세요. 기호부터 설명해 줄게요. A, B 두 점이 있습니다. A, B 두 점을 지나는데 양옆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맞아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직선이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A, B 위에다가 양방으로 화살표를 써주세요. 괜찮나요? 자, 선분은요,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A, B가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기호로는 A, B 위에 짝대기 하나만 붙습니다. 선분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는 뭐냐? 이 별표예요, 별표.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쓰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자, 반직선이라는 건 A, B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잘 봐. 중요한 게 있어. 항상 두 개의 점을 쓸 건데 여기에 시작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요? B로 가지. 그러다가 B 여기는 방향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화살표를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쓰는 겁니다. 이거 없어요, 반직선. 이렇게 안 써.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가는 반직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 여기 뭐부터 쓰라고요? 시작점부터 쓰라고. B겠죠. 그리고 위에는 방향을 쓰는 거예요. 그럼 A겠죠. 그리고 반직선은 무조건 오른쪽 쓰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C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응? 그러면 시작점이 A고 C로 향하는 반직선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이 다를까 같을까? 같죠. 같은 애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B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B에서 시작을 해서 C 쪽으로 가는 친구야. 그러면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요? 뭐가 달라서?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줘야 돼. 시작점하고 방향을 쓴다는 거. 알겠죠? 이건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일치하다면. 알겠죠? 방향이 일치하면 그리고 시작점도 일치하면 같은 반지성입니다. 필기하세요. 우리 과거에 이집트 시절로 돌아가요.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까지 거리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먼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야, 노예 3명한테 야, 가가지고 거리 좀 재봐. 그랬더니 한 명은 이렇게 갔어요. 오케이? 자, 한 명은 집에 갔다가 갔어. 자, 집이 C도시였던 거예요. C도시 갔다가 왔어요. 한 명은 뺑 불러서 난 산이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그 걸음수가 다르겠죠. 너 몇 걸음 걸었니? 했더니 저는 3만 걸음 걸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너 몇 걸음 걸었니? 저는 6만 걸음 걸었어요. 너 몇 걸음 걸었니? 저는 4만 5천 걸음 걸었습니다. 하면은 이 정보가 정리가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야, 좀 이름 다른데 해가지고 약속을 하자. 이거 약속을 하자. 어떻게 해요? 두 점을 일직선으로 이은 이 선분 길이 A, B 이 선분 길이를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약속을 안 해버리면 지 멋대로 거리를 지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선분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약속은 외우는 겁니다. 선분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였다. 그러면은 예시 안 해도 되겠죠? 여기들 중에 뭐가 거리냐 그러면은 얘가 거리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선분거리. 자, 숙제는 어디냐면 A 단계는 오늘 클릭해 푸세요. 그쪽은. 숙제는 별로 안 나가. 유형 6까지만 풀어주면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진짜 너무 친절하다. 오늘 진짜 숙제가 주말치고 너무 조금 나갔다. 조금씩 세 책이나 나가는데. 너무 조금 나갔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금 나갔다. 일단 자 1학년 2학기는 유형 6까지 프린트.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는 유형 5까지에다가 앞에 다 풀어오기. 그죠? 앞에 다 풀어오기까지 해가지고 와 숙제 너무 친절. 평소랑 비슷해요. 아니요, 너무 조금 나갔어. 너무 진짜 이렇게 조금 나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 너무 조금 나갔어. 오늘 내가 너무 친절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다 한 상태로 만나도록 합시다. 숙제는 어디다 푸는 거라고? 노트에 푸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